오늘은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시간인데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권영국 후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님 전국을 돌면서 이제 선거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 만나고 계십니다. 또 선거에 대한 관심, 또 국민들의 평가라고 할까요? 지금의 판세 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예, 그 TV 토론도 두 차례 진행되고 또 이 중반으로 이미 넘어서고 있어서 그 처음보다는 훨씬 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낮았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매우 잘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훨씬 더 지금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수 정당 후보분들의 여러 가지 그 국민적 관심 또 인지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TV 네. 토론을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좀 올라갔다니까 좀 다행이고 또 더 편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 대전환 대선 연석회의에서 선출이 되셨어요. 이번 네, 대선에 맞습니다. 출마하신 이유를 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여러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목소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그 광장 탄핵 광장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이런 목소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서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이러한 목소리들이 제대로 지지받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보면요. 그 원래는 네, 정당의 이름이 정의당이었는데 이제 네, 네, 민주노동당으로 이번에는 출마를 하신 거거든요. 이게 뭐 네, 어떤 배경이나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지난 22대 총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주로 진보정당, 독자적인 진보 정치를 추구했던 정의당을 비롯해서 모두 원외로 밀려났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보 정치의 제대로 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같이 이제 여러 활동들을 노동당, 녹색당 그리고 이제 산별 노조들 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제 노동자 서민들 그리고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대응에 대한 이제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정당의 당령으로 가면 이런 공동 대응의 취지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합의할 수 있는 별도의 당명을 정하자 이렇게 이제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 우리 결국은 이제 정의당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표를 거쳤는데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것이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최초로 진보 정치의 출발을 알렸던 민주노동당이었고 무상 시리즈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보 정치의 출발 그리고 그 많은 희망을 꿈꾸게 했던 그런 초심으로 들어가서 같이 단결된 힘으로 이번 대선에 임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유튜브로는 레몬페퍼 님이 또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권영국 후보님 트위터에서 마리와 네. 함께한
동물권 공약 잘 보았습니다. 후보님 아, 응원합니다라는 또 응원의 고맙습니다. 이런 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 TV 토론 경제와 사회 분야가 이제 지금까지 진행이 2번 됐습니다. 2번의 토론회를 치르면서 뭐 1차 네. 때보다 2차 때가 더 편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뭐 어떤 개인적인 느낌을 좀 가지셨는지 총평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토론은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성 그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데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허물이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는 횟수나 분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중간에 역시 또다시 그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 이제 말꼬리 잡고 또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는 주로 네거티브 공세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듣기가 좀 민망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보자들이 자기 얘기를 좀 하면서 뭐 상대방을 검증하고 요게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일부 네네. 후보들이 너무나도 그 1등 후보에 대해서만 비판을 좀 가하다 보니까 좀 공허했다라는 평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네, 후보님 맞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동덕여대 또 전장현 관련 논쟁을 벌이시기도 했는데 이준석 네네. 후보에 대해서는 갈라치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그런 네.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더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네네. 그 이제 우리 뭐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경우나 동덕여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학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런 왜 이제 그런 시위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과 나중에 남아 있는 결과에 서로 충돌했고 거기에서 누가 어떤 뭐 불법성이 있었냐 이것만 따지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동덕여대 사안은 이 학교의 3주체 중에 하나인 학생들이 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이 이제 그러한 주제와 관련해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동덕여대 내에 민주주의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매우 이제 근본을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 주체인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협의하지 않고 진행됐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거거든요. 예. 이런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이 그 이동하는 이동권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적어도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한 시위가 필요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이준석 후보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이후에 시위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 그 충돌에 있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몰고 있는데요. 그건 정말 부당합니다. 예. 예.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지, 약자들에 대해서 비하하고 약자들하고 맞서려고 하는 그 예. 태도가 정말로 정치인의 태도가 맞는지 예. 붕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안과 해결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대선 주자급의 그 토론회에서는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토론회 중간에 기후 없는 이준석 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미리 네네.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좀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나온 표현입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공약을 다 살폈는데요. 기후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이제 뭐 미래 세대 청년들의 대표 뭐 마치 대표 주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기후 문제는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있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공약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약이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후 없는 이준석 예. 정치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아하. 그리고 TV 토론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을 들은 뒤에 지금은 네. 이재명이라고 하신 것도 좀 화제가 됐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였습니까? 예, 그걸 두고 이제 여러 뭐 오해들이 좀 있던데요. 왜 자꾸 나중 문제로 자꾸 미루려고 하냐? 응? 자꾸만 검토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냐? 현수막에 보면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을 왜 자꾸만 뭐 다른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 뭐 나중에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발뺌하냐? 본인 스스로가 지금은 이재명이라 하고 있지 않냐? 예. 그럼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제 원래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짧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이제 잘못 이해되는 이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의 한계도 있었을 테니까요. 네, 예, 우리 네. 권영구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의 득표율은 좀 어느 정도를 좀 목표하고 있으실까요? 우리 광장에서 외쳐졌던 여러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목소리가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득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다다 있으면 좋은데 기존의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득표했던 그 부분에 지금 그 최고 득표율에 이번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보수 인사들을 대거로 좀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도 보수 확장론에 따른 전략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네.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원칙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용산 철거민 그때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국가 폭력을 오히려 옹호했던 그때는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인기 같은 사람을 이제 선대위원으로 거기 영입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사회통합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가 폭력을 옹호했던 사람을 같이 영입하는 것, 그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사회통합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거든요. 아무리 세를 불린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제 국가 폭력이나 또는 이제 김대남이라고 하는 한동훈에 대한 고발 사주를 했던 내란 세력의 매우 거기 한 부분으로 존재했던 사람을 또다시 캠프로 같이 포함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식의 과연 캠프 인사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사회통합의 이름으로 그렇게 지워도 되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한번 스스로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또 우리 후보님께서 상당히 토론회 과정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 분인데 또 개혁신당의 네. 이준석 후보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놓고 마지막까지 좀 변수를 만들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 네네. 대해서는 우리 권 후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의 그 어떤 득표의 유불리만 가지고 사실 이제 뭐 뭉쳤다 분리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정치의 폐해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 비전이나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지지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집 불리기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책이나 사회 비전, 가치는 어디로 사라지고 결국은 많은 몸집이 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결국 선택을 강제받게 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당 진영 정치만 남고 사실상 우리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거냐는 정치는 항상 사라져 왔던 거죠. 결국은 지금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폐단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권영국 후보께 1%의 정치를 넘어 진보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계십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임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께서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정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 외칠 것이 아니라 노동하기 좋은 나라, 또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 이런 이야기들로 선거에서 서로 주장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그것이 가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삶을 보장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로 많이 채워지고 또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권자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민주노동당 후보 권영국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보님 또 마지막 내일이죠. 또 정치 분야 토론도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네네.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